유치곤 장군이 속한 그 제10 전투 비행 전대도 꾸려졌고, 그리고 이 장군이 활약한 또 엄청난 그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승우리 철교 폭파 작전입니다. 평양 승우리 철교는 평양 동부 10km 지점 대동강 지류인 남강에서 설치된 철교로서 중국으로부터 평양까지 수송된 보급 물자를 중동부 전선으로 수송하는 북한군 후방 보급로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1952년 1월 15일 유치곤 장군 외 5명이 전투기 F-51 무스탕을 타고 직접 폭파한 것이 바로 승우리 철교 폭파 작전입니다. 그게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제가 이제 52년 1월이니까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10월 1일 날 다시 북한으로 와서 압록강까지 가다가 1사 후퇴를 하죠. 그 다음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 6.25 전쟁을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전투를 하냐면 우리 51년에 다 끝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뒤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1951년 7월 10일부터 이제 휴전회담이 시작되잖아요. 정치적인 거, 국제적인 정세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대규모의 작전보다는 이제 전략적인 지점에 대한 폭격을 통해서 전쟁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취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교, 도로, 그다음에 다리 뭐 이런 것들 적의 보급품이 지나가는 곳들을 공격하는 위주로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압록강 북쪽에서 이제 물자를 만들고 또 그걸 내려요. 쭉 내리면은 이 기차 철도를 따라서 평양으로 모이게 돼요. 평양은 모든 거가 집중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평양에서 이게 북남북으로 발달된 도로들과 철도는 있는데 동서로 발달된 철도는 거의 없어요. 도로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평양 쪽에서 중동부 전선으로 어떤 물자가 들어가려면은 요 철길을 따라서 이동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승호리 철교인가요? 맞습니다. 거기서 평양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10km 지점에 있는 이 철교를 폭파함으로써 이 중동부 전선으로 가는 물자를 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군이 일찌감치 수백 차례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예. 이 500차례라는 거 이거 우리나라가 조금 뻥치게 한 거 아니에요? 한 50번 실패했다면 이해가 돼요. 위장 은폐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작전을 짜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공군의 작전 실패가 500번이나 된다. 위장 은폐 이런 게 감이 잘 오진 않거든요. 저도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은 1952년 12월에 미국 승우리 철교 폭파를 처음 감행을 하였고 사실은 미국 제5공군이 승우리 철교 폭파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기존 승우리 철교가 폭파되고 나서 북쪽으로 약 200m 강의 하류 방향에 새로운 목재로 뭔가 보수를 또 해버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철교 하류 방향에 목재를 쌓아 임시 교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임시 교각을 만들 당시 북한군은 인민지원군과 함께 주변에 다수의 대공포들을 배치하여서 추후에 있을 폭격의 만만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작전 요충지였기 때문에 집요한 방어를 통해서 미군이 이후 500소티 이상 계속 공격을 감행함에도 승우리 철교에 대한 폭파가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거예요? 네, 미군이 작전이 계속 실패하자 대한민국 공군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1952년 1월 12일 김두만 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F-51 무스탕 전투기 5대가 첫 출격을 하였으며 그날 오후 윤응렬 대위가 이끄는 3기 F-51 무스탕 전투기가 재출격하여 미 공군의 전술과 동일한 고고도 투하 전술로 무장 투하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했어요? 실패하였습니다. 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고고도 투하란 미군이 사용하던 고고도 투하란 전투기가 8,000피트 약 2.4km 상공에서 강하하여 3,000피트 약 1km 지점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다시 회피 조작하는 전술이 되겠습니다. 탑건 매버릭의 그 전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전 책임자이신 김신 대령은 기존에 미군이 사용하던 고공투하 전술로서는 승우리 철교를 폭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
조종사들에게 적어도 공격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아, 이제 공격 방법이 바뀐 거네요. 네, 높이가 달라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공격은 4,000피트 고도에서 강화하여 1,500피트,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약 500m 정도. 절반이나 가까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고도와 달리 절반으로 고도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3일간의 간격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출격하신 분들이 당연히 이제 그때 상황들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마 김유준 조종사님은 더 잘하실 거예요. 처음에 한 분들이 지형 설명이랑 그다음에 당시 대공 비치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아주 회의를 많이 해서 자 이번에는 저공으로 우리가 초저공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요거까지 짜고 그다음에 다시 2개의 편대를 각각 3명으로 구성된 편대를 짜서 6분이 이제 1월 15일에 이제 출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공포가 이제 쏘는 곳부터 이제 타격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게 제압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또 들어가서 폭탄을 투하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저공 피해를 할 거예요. 지금 이 기종이 F 기종이에요. 전투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급강화 폭격기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급강화 폭격기의 대명사가 뭐 제로기랑 그다음에 슈트카 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이제 독일이 썼던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기체가 좀 더 가볍고 그래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제작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무스탕은 어땠어요? 기체가 무거워요. 어.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는 게 쉽지 않대요. 근데 탑건 영화 보는 건 뭐 똑같아요. 느리고 또. 느리고 네. 무겁고 그래가지고 안 바뀌고 또 폭탄 투하도 문제가 지금 이제 내가 그 파편에도 맞을 수 있지만 이 폭탄이 떨어질 때 우리가 이게 날아가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이 이게 지금 현재는 되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기체랑. 그러면 기체 그냥 떨어뜨렸을 때 기체를 그냥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정하고 그날 출격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가 왜 이거 안 할까? 우리보다 더 잘할 텐데 네. 더 많은 경험도 있을 텐데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지키겠다라는 그 신념으로 내 목숨을 내놓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 6분이 이게 한 작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작전이었고 그 어려운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군이 500패 10패했기 때문에 우리마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작전을 성공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군이 이 전술을 짜고 우리 군이 성공시켰다는 게 의미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창기 6.25 전쟁 초기에 10대의 전투기를 받았는데 8월 이제 되고 나면은 우리 전투기를 회수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군이 직접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했겠죠. 조종사 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딘 헤스 6146 부대 군사고문단에서 안 된다. 한국 공군이 할 수 있다. 해서 다시 도와줘가지고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에 그 전투기를 다시 가져가지도 않고 우리가 독자 작전할 수 있는 그 역량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독자 작전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사실 큰 임무를 이제 초창기에 맡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성공시켰어요. 아, 그럼 한국 공군 되겠다라고 해서 미군도 더 한국 공군을 믿어주고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작전상에서 북한의 그 철교를 끊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 너희들 우리 지원하면 된다라는 거를 증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대원이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았겠으며 그런 또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또 우려도 있었을 텐데 성공했을 때도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의 심경을 적은 글이 있어서 좀 낭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철교를 향하여 일정한 속보로 조준을 수정하면서 날아갔다. 제1편대가 남은 로켓탄과 기총으로 적 화기진지의 정면으로 필사적인 육박전을 감행하여 이를 침묵시킴으로써 2편대는 아무런 위협도 받음이 없이 목표를 공격할 수 있었다. 승리의 기쁨이 마음속으로부터 북받쳐 올라왔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앞이 흐릿해졌다. 돌아서면 기쁘게 맞이해줄 편대장과
전우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혼자 즐거웠다. 산돼지들 돌아가자 하는 의기로 양양한 현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이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받았냐면 현대전의 그 맥락을 다 담은 것 같아요. 그냥 막 무자비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작전을 따서 수행을 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역시 그 성공했을 때 서로 책임감의 어떤 임무를 완수했을 때 그 뿌듯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실시간으로 느꼈다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